자, 거기 62페이지 협회 나오면 협회는 누구 단체? 나올 때만 적어보세요. 개공단체 적을 줄 아시고, 개공단체니까 협회에 누가 통보한다? 짝꿍이요. 등록관청 개공협회를 짝꿍을 이렇게 하시라고. 나중에 키워드 공부하실 때는 등록관청 뜨면 개업공인서 나와야 되고, 뒤에 통보 나오면 협회 그렇게 연결하셔야 돼. 언제까지요? 다음 달 10일까지. 박스 내용 그게 시험에 2번 나왔던 단독 문제. 가장 기초가 등록증 교부입니까? 재교부? 교부한 때 통보상이지 옆에 재교부 X 적을 줄 아시고. 각종 신고상이 쭉 있는데 밑에 4호 있네. 4호 박스에서 행정처분 38조 39조 있죠. 38조가 등록 취소고 39조가 업무 정지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 처분하면 뭐하고 뭘 말하고?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 처분. 협회 통보 사항이 아닌 것 하면 답은 일단 3가지. 자격증 교부,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협회 통보 사항이다. 자격은 누구에 관한 업무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이고 시도에서 업무이기 때문에 협회 통보사항이 아닙니다. 뭘 적고 싶은데 뭘 적을지 모르겠다. 박스 밖이나 아무데나 자격증 교부, 자격 취소 처분, 자격 정지 처분. 뭐 여기 뭐 쳐다보고 있다고? 뭘 적는지? 그래서 뭐 그러면 부담 갖고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뭐 무등록 중개업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란 말은 등록하지 않고 중개반자죠? 변형해서 폐업 신고했다. 폐업 신고했다면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아니기 때문에 폐업 신고한 후에도 다시 등록 받음이 없이 계속 중개받는 사람도 누구? 무등록. 등록 취소 받으면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등록을 취소했다고 등록 없애겠다고 말하냐? 폐업 신고 후 등록 취소 후 중개반자도 누구이다? 무등록. 그 밑에 4번, 5번 체크하시면 되겠네. 폐업 신고 후 중개업, 등록 취소 후 중개업. 옆에 이게 제재, 형벌이 얼마? 3-3. 이번에 사법상 효력은 그 말은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의 효력은 유효, 무효? 유효. 보수 청구할 권리가 있다, 없다? 3번에 보수 청구권은 없죠? 없다는 말은 첫째 줄 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이다. 됐죠? 넘기시고 부정 등록 첫째 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했다. 개업 공인중개사 이단이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등록했어요, 안 했어요? 등록했어요, 안 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부정한 방법이 걸리면 나중에 절대 등록 취소는 받겠지만 속는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등록한 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착한 사람. 못된 사람만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키워드는 등록한 자입니다. 걸리면 절대 등록 취소 받고 형벌이 얼마? 3-3.
모의고사를 내보면 1번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되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면 다 O하고 나와요.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 아니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어요, 안 했어요? 취득했잖아요. 공인중개사 이다 아니다? 걸리면 나중에 시도의사로부터 반드시 자격 취소받고 형벌이 절대 자격 취소를 받겠지만 똑같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등록했어요, 안 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이다? 절대 등록 취소. 등록 취소한다는 말은 일단 누구 이다? 개업 공인중개사 이니까 등록 취소하고 나중에 형벌이 3-3 이렇게 배웁시다. 밑에 등록증 양도대에는 왔다 간 흔적이 있나 없나요? 전주에 자격증 양도대회 할 때 왔다 갔다고. 거기는 흔적이 없다? 첫째 줄 누구는? 둘째 줄에 다른 사람에게 앞에 뭘 적어놨어요? 다른 사람에게 앞에 개업 공인중. 이제 개공은 이렇게 적으셔도 돼. 개공, 소공, 보존 이렇게 적으셔도 아시겠지? 개공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뿐만 아니고 뭐? 상호를 사용하여 키워드 뭐 하겠다? 중개물을 하겠다. 어디에 해당? 등록증 대여에 해당하니까 반드시 등록 취소가 되고 형벌이 얼마? 이중 등록 금지 예외가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등록하여 중개할 수 없다. 예외가 없어요. 이중 소속 금지에서 키워드는 뭐? 다른. 그래서 위에 등록증 양도대회 2번, 3번에 이중 등록 금지, 4번 이중 소속 금지는 등록의 틀이에요. 삼형제이기 때문에 제재가 똑같아. 절대 등록 취소이고 형벌이 얼마? 1-. 됐죠? 이 과목이 한마디를 정확하게 알아야 됐다는 과목이 이 과목밖에 없어요. 공법은 이렇게 내지는 않잖아요. 말을 돌리고 하진 않잖아요. 공법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결격사유 65페이지 여기 보시고 공부를 하신 분은 단어가 좀 이제 안면이 있어야 되고 공부 처음 하시는 분은 몇 가지 단어만 설명드리고 이해하실 만큼 하시고 아니면 넘기시고 그죠? 자, 시험에 나오는 것이 결격 사유가 있는 자를 골라봐라.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골라봐라. 결격 사유 핵심은 이게 핵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10조에서 결격 사유는 12가지를 정하고 있다. 12가지. 12가지 인지하는지를 보셨다면 12가지에 해당한다는 말 뒤에는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결격 사유란 말은 중개사무소에서 개공으로 소공으로 보조원, 사원, 임원으로 중개업을 종사할 수 있다 없다?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은 등록을 할 자격이 없다. 등록할 수 없다는 개념이야. 누가 될 수 없다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의 일을 못한다. 보존 일 못한다. 그것이 결격 사유예요. 일 못하는 기간이 있다 없다? 이게 핵심이야.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은 핵심은 이겁니다. 언제까지 종사하지 못하고 언제 벗어나서 일할 수 있겠나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결격 사유는 기간이 있다 없다? 딱 짝을 지으시라고.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은 기간 중인가 기간이 경과인데 그걸 판단할 줄 아십니까? 가는 문제예요. 그러면 등록 취소는 결격 사유다. 등록 취소 처분 받으면 방금 전에 업무 정지 받고 기간 중이면 결격이다. 업무 정지는 결격이고 등록 취소 받으면 결격이 아니다. 등록 취소 처분 받으면 결격입니다. 결격 사유니까 기간이 있다 없다? 몇 년? 3년. 3년이 붙어 있는 게 등록 취소 결격입니다. 그러면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등록 취소 처분 받으면 원칙은 결격 사유란 말은 몇 년이 붙어 있다고? 3년간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는데 등록 취소를 받게 되어도 3년 기간이 없는 등록 취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결격 사유가 아닌 등록 취소도 있다. 그렇게 아시면 돼.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은 12가지인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12가지 해당되면 뭘 묻겠다고? 기간 묻겠다. 기간. 근데
등록 취소가 예외입니다. 등록 취소 처분 받으면 결격 사유란 말은 등록 취소 몇 년인데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데 등록 취소를 받게 돼도 3년 기간이 없다. 그 말은 결격 사유가 아닌 등록 취소가 있다. 대표적으로 법인 해산. 법인 해산은 회사 문 닫았죠.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3년 기간이 없다. 없다 말은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대표자는 공인인사이죠. 대표자이었던 저는 법인 해산으로 등록 취소를 받게 돼도 3년 적용이 없으니까 3년 지나지 않더라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그래 예외사항이 원칙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기간이 있다. 그 기억하시라고. 예외가 있다. 등록 취소만. 등록 취소 받으면 원칙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할 때는 등록 취소 후 3년간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지만 등록 취소를 받게 돼도 딱 세 가지 사유에 걸리면 좀 이따 보시면 3년 적용이 없단 말은 결격 사유가 아닌 등록 취소가 있다. 그게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예요. 자, 여기 보시오. 결격 사유에 해당한단 말은 기간이 있다. 기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개념입니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개념은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가 누구예요? 개공으로, 소공으로, 보조원으로, 사원, 임원으로 종사하는 거죠.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기간 동안 개공도,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으로 종사할 수 없다. 개공이 될 수 없다. 소공, 보조원 될 수 없다. 자, 전 시간에 자격 시험을 볼 수 없는 사람 몇 사람? 두 사람. 부정행위자 처분했을 날부터 몇 년? 부정행위자가 몇 자요? 그렇죠. 5년이야. 그럼 다른 동네 가서도 시험 못 보게 해야 되겠네? 지체 없이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에 통보합니다. 그죠? 부정행위자 걸리고 나가면서 뭐라고 나간다고요? 또 보존 해야 되겠네. 부정행위자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보존될 수 있다 없다? 자격 취소 후 몇 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개공, 소공, 보존 될 수도 없고 공인중개사 될 수 없죠. 원칙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은 그 기간 동안 부동산에 일 못합니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서 개공은, 소공은 안 되지만 시험 보러 갈 수 있다 없다? 자격 시험 응시할 수 있다 없다? 시험 응시할 수 있다 말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말은 부정하지 마시고 애매하지 그냥 하시라고. 응시할 수 있다? 어디에 해당해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개공, 소공은 될 수 없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할 수 있다? 응시할 수 있다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면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원칙. 딱 예외한 사람이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 취소 후 몇 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이면 될 수도 없고 자격시험 볼 수 있나 없나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으면 취소 후 몇 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보조원도 될 수 없고 공인중개사 될 수도 없다. 그 딱 한 개, 12개 중에서 중개업에 종사도 못하고 공인중개사 될 수 없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 누구? 자격 취소. 결격사유에 해당되어도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결격사유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 기간이 있다 없다? 기간 중이면 결격이니까 종사할 수 없고 법에 정한 그 기간이 경과됐다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으니까 개공, 소공, 보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기간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자 결격 사유 12가지마다 기간을 정리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미성년자,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은 민법 시간에 들어보셨다? 제한 능력자.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 제한한다. 옛날에 행위 무능력자라고 했어요. 미성년자하고 본인하고 아파트 매매 계약하면 누가 불리해요? 미성년자가 판단 능력이 부족하니까 누구를 보호하자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피한정 후견인은 옛날에 한정치산자라고 했어요. 피성년 후견인은 민법 개정되기 전에 금치산자라고 했어요. 정신적 제약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옛날에 한정치산자, 지금 피한정 후견인. 보통 중증 치매 환자나 정신병동에 가 계셔가지고
정신적 제약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그 민법 시간에 이 세 사람은 정상인보다는 판단 능력이 부족하니까 미성년자,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성년자가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단독으로 매매한 것을 취소할 수 있다. 누구를 보호하자고? 제한능력 세 사람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그 민법에서 자기 재산도 자기가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는 사람은 남의 부동산 거래 계약에 개입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로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함정은 미성년자는 결격이다. 적어놨는데 저게 오늘 기질이 많이 들어왔네요. 미성년자는 결격 사유이다. 기간이 있다. 결격 사유이다 해놓고는 무조건 기간을 따지는 거예요. 기간이 있다 없다? 언제? 성년이 되어야 돼요.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돼요. 중학생도 시험 공부하고 고등학생도 시험 공부증을 따요. 학원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나 없나요? 만 19세 이상 될 때까지는 부동산 일을 못해요. 보통 부모님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애들 공부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 정이나 따라 이렇게. 정 따면 부동산 학과에 있는 대학 가면은 특채 비슷하게 장학 혜택 주고 막 그래요. 학원 원장님들이 지역에 있는 부동산 학과 학장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이번에 몇 명 보낼게요 이렇게 학장님. 요즘에 대학도 뭐예요? 학생이 없어가지고 과가 없어지잖아요. 학장들이 영업해요. 학원장한테 편지 보내고 막 해요. 막 컵도 보내고 이렇게 좀 보내주시라고. 학교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무조건 보내달라고 이제 애들 채워야 되니까. 원장한테는 별도 혜택은 없어요. 컵 한 개 줘요. 컵. 몇 주년 학교 기념 행사에 가서 소소하지만 컵을 보냅니다. 이렇게. 자, 미성년자는 성년이 답입니다. 함정은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나이가 지금 19세 미만이다. 혼인할 수 있다. 미성년자도 혼인합니다. 정략 결혼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애들 요즘에 뭐 둘이 만나가지고 뭐 도망가가지고 애도 낳고 그러잖아요. 혼인할 수 있다 없다? 혼인신고한다고. 혼인했다면 나이는 애지만 민법에는 혼인까지 할 정도 같으면 정신 연령이 우리하고 똑같이 보고 성년으로 간주해져요. 그러니까 함정은 시험 공부는 이제 시험 공부에 미성년자는 결격 사유이다. 뭐가 되어야 한다? 성년이 되어야 벗어나는 거예요. 혼인했다. 민법 안에서는 성년으로 간주해져요. 그러면 결격에서 벗어난다. 중개사부 공부 좀 하시라고. 제 과목이어서 그런 게 그런 것도 있지만 5% 정도는 공법은 공부를 그렇게 막 해도 능률이 오릅니까? 지금 6월 말이다. 만약에 다음 달부터 예상 문제 풀이 한다. 6월 말인데 중개사법이 70만 나와 있다. 지금 공법 지금 45.50점. 등기법은 안 해서 점수 없고 세법은 더 어려워서 안 하고 있고 보통 그렇더만요. 그 7월도 올라갔는데 중개사법도 70만 돼 있으면 공법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2차 포기하고 막 그래요. 7, 8월 가가지고 중개사법 해요. 지적법 특강합니까? 언제요? 화요일날. 특강 계속 듣는 겁니다. 공부할 시간 없다? 특강 들으시라고. 모의고사 보시고 이민문제 읽으시고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반복학습이죠 뭐. 내용을 더 확장시킬 필요는 없고. 그죠? 지적법 특강 뭐 하시면 뭐 12개 중에서 9개, 10개 맞춰놓고 중개사법 28개, 30개 맞춰놓고 7월달 올라오셔야 돼. 그래야 공법을 좀 지긋하게 해도 관계없어요. 공법 40점 맞았다 그랬죠, 제가? 제 점수가? 공법 40점 맞아도 합격하면 되잖아요. 점수만 맞추면 되니까, 절대평가는. 요런 거 다시 하면 되지. 중개사법은 제 과목이어서 제가 24회 볼 때 한 개 찍어서 맞췄어요. 그러니까 뭐, 지적법은 제가 제 학원 할 때 제가 가르쳤으니까 다 맞췄겠죠. 그럼 뭐, 문제가 뭐 있습니까? 과랑 없어서 합격이지. 전략은 2차 전략은 그겁니다. 공법은 고득점 과목이 이미 아니고, 옛날부터 아니고, 중개사법도 만만하게 가르치면 안 나와, 이제. 하도 작년부터 구석련이 끼어 있는 문제 막 내다 보니까 이게 대답이 안 되신다는 겁니다. 미성년자는
민법 안에서는 성년으로 간주해져요. 민법은 직접 거래 배우신다? 쉬었달까요? 아니, 내년에 또 하시면 이런 생각 가지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또 뭐하라고 내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목을 따가며 해요. 대충 몇 페이지 밑줄 하시고 암기하시고 이렇게 하면 넘어가면 되지. 공부하시라고. 이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집사람이 하지 말아야 했는데 알아서 다 합니다. 학원 할 때 집사람이 부원장 앉아 있었는데 자꾸 수업 시간에 제 학원이 더 이제 욕심이 난다고 제 생각에는 이래 안 된다. 오해 남아라. 또 특강 해주고 이 원장님처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 학교한 다음에 문제 좀 쉽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아유 원장님 중개사법은 그래 열심히 안 해도 될 뻔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연락 안 합니다. 사람 아닙니다. 사람 아니지. 중개사법을 영 모르는 상태에서 왔다가 97.5까지 맞게 해줬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렵게 가르치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연락 안 합니다 진짜로. 지금 부동산 여기 어디 해요. 울산에서 연락 안 받습니다. 사람 기분이 안 됐다는 거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좋아. 좀 친하다. 괜히 어려운 거까지 다 해가지고 욕만 받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이소 하는 말은 할 필요가 없는데 요즘에는 왜냐하면 자기 알아서 매체가 원하면 하시는데 매체가 너무 많은 게 또 단점이에요. 볼 게 너무 많아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서핑 하시잖아. 바닷물에 가서 서핑해야지. 이거 쳐다보고 무료 강의 있으면 무료 연결 들어봤다가 어머야 좀 다르네 또 들었다가 자료 뽑았다가 그 자료가 옛날 자료인지도 모르고 그냥 뽑잖아요. 가장 좋은 자료는 지금 현재 실강의고 가장 좋은 문제는 기출문제집이고 가장 좋은 문제를 연습할 수 있는 게 월 모의고사예요. 공부해서 풀겠다 하지 마시고 무조건 하시라고 읽어보시라고. 어차피 공부 안 해도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 이렇게 나오네. 선수들은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야? 문제 나올 부분 기출문제 펴놓고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니까 별표 이거 나오니까 별표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 하니까 어떤 놈이 한의사라는 놈이 보름 만에 합격하는 방법 미친놈입니다. 어떻게 보름 만에 합격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지. 정 따시고 제가 본격 관심은 2년 전부터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공부한 게 열흘만 공부해서 이렇게 올려보시라고. 그런 놈 아니야. 어떻게 기본서 6권을 보름 만에 넘기겠어요? 못 넘기, 한번 넘기지도 못해. 페이지를 신발 나가면서 넘기지 못해. 어쨌든 공부를 하시라고. 가음을 6월까지만 질러요. 선생이 6월까지 다 해요. 우리는 할 일이 6월까지 이론 공부하고 기출문제 딱 정리해드리면 7, 8월부터는 다 연습이야. 이제 가르친 거 3, 4월달 강의 보고 오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문제풀이 할 때 좀 더 모아서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이걸 잡고 하셔야 됩니다. 키워드를 딱 잡아줘요. 잡아주면 앞에 무슨 말이 나오고 무슨 말이 딱 키워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공부 따라오시려면 기본기가 돼 있어야 돼. 그동안에 기출문제집 2-3번 봐야 되고 모의고사 봐서 문제 정리가 좀 있어야 된다고요. 미성년자는 미성년이 끝나겠다. 미성년자 나이가 18세다. 결혼했다고. 민법 안에서는 성년을 봐줘요. 민법은 직접 거래 배우신다. 매매 교환인데 저 기업 배우시는 거 아니야? 미성년자가 혼인했다. 지 아파트 지가 팔아도 돼요. 그건 민법이야.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우리와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지 소유 아파트를 지가 단독으로 매매하는 것은 관계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3자 지위에서 중개할 수 있겠나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무조건 미성년자는 뭐가 되어야? 성년이 되어야 부동산 일하지. 성년이 되지 않으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는 없다.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은 표현 그대로 나오니까 이것도 쪼개면 피한정 후견, 피성년 후견 인자가 붙으려면 절차가 필요해. 피한정 후견인은 정신적 제약 등으로 왜 학교 다니실 때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다 없다? 그 사람들은 생각하시면 돼. 부족한 상태에서는 무조건 피한정 후견인은 아니에요. 법적으로 본인이 청구하든지 가족이 청구해서 가정법원에 가서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서 가족관계 등록부 들어보셨다? 옛날에 호적부 거기에 기록이 돼요. 어디 가정법원 개시심판 법원에 선고를 받아야 그때 피한정 후견인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피성년 후견인도 가족관계 등록부 보면 기록이 있다 없다?
가정법원, 개시심판 기록이 있는 사람이 민법에서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부정한 상태에 있다. 현재 가정법원 갔던 상태가 아니다. 법적으로 멀쩡하다. 좀 부족해 내가. 피한정 후견, 한정 후견 상태에 있다고. 바로 민법상 피한정 후견인이요. 괜히 이야기했다. 개시 법원 갔다 와야 된다니까. 법원에 갔다 와서 심판받은 기록이 어디에 올라간다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가면 그때 민법에서 말하는 제한능력자인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좀 부족해요. 그냥 살아. 가정법원에 성공 없어. 그냥 멀쩡 우리가 똑같아요. 내가 불리하니까 나가서 사회생활 해보면 불리하니까 아 내가 있으면 불리하겠다 싶으면 그때 본인이 청구해야 되고 가족 청구해 그때 가정법원에 선고받아야 그때 뭐 인자가 붙는다 그 말입니다. 인자가 붙었다. 공부를 했어요. 똑똑해졌다. 바로 벗어나겠나요? 가정법원 갔다 와야 돼. 종료 심판 받아야 돼. 요 단어 개시심판 받은 자 이름을 안 쓰고 그냥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자동적으로 개시심판 받은 자이다. 요 세 사람이 민법상 제한능력자이고 결격사유이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결격에서 벗어난다. 같은 말 기간이 경과되었다. 같은 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하려면 뭘 받아야 한다? 종료 심판 받아야. 요 단어 기억하시라 그 말입니다. 시험은 이게 더 잘 나오겠지. 미성년자는 오로지 성년이 되어야 한다.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교재 봅시다. 여기 보시라고. 넘기시면 66페이지 미성년자 있나요? 미성년자는 오로지 뭐가 되어야 한다고? 성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법정 대리인 동의 얻어도 미성년자이면 3번에 혼인한 미성년자 첫째 줄 있죠. 3번에 혼인한 미성년자이거나 2번에 첫째 줄 법정 대리인 동의 얻어도 현재 나이가 미성년이면 결격사유 이다 아니다. 이다. 오로지 뭐가 되어야 한다? 성년이 되어야 한다. 한번 틀린 다음에 정확하게 맞추시겠죠. 옆에 페이지 피한정 후견인 있죠. 개념 정의는 크게 읽어보실 필요 없어요. 공부. 3번에 한정 한정 후견 종료 심판 키워드. 피성년 후견이 누구인지 한번 읽어보시고 넘겨보시면 똑같이 피성년 후견인이 벗어난다 할 때는 뭐 받아야? 종료 심판 받아야 한다. 밑에 박스에 피특정 후견인 있나요?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이다. 시험에 2번 나왔어요. 표현이 유사해서 그냥 틀리고 나온다는 겁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괄호에 결격자 아님 돼 있죠. 일반적으로 법률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법률 행위를 단도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이다.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 필요 없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만 결격이고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5번 파산 선고 받고 뭘 받고 나오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뒤에는 기간이겠다.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권리가 파산 선고 받기 전에는 법적으로 멀쩡했죠. 권리가 회복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이다는 말은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은 그럼 거꾸로 뭐만 되면 권리만 회복되는 복권만 되면 벗어난다. 이것도 시험에 채무자가 있으면 채무자에 대해서 절차가 개인 회생 절차가 있고 파산 절차가 있어요. 뭐가 더 정도가 심하겠나요? 파산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상태가 더 나쁜 사람. 개인 회생은 들어보셨다? 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법원에 가서 빚이 좀 많아요. 감당이 안 돼. 이자 원리금 갖기 너무 힘들다.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광고 많이 하잖아요. 개인 회생 절차 이용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경제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빚이 얼만큼인데 빚을 한 80% 정도 낮춰져요. 네? 80%, 70%, 80%. 그럼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꼬박꼬박 남은 빚을 이만큼 이렇게 꼬박꼬박 갚아 나가겠다라고 회생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요.
법원에 보고 경제활동하고 있는 거 확인하고 빚 탕감해주면 그렇게 나오는 것이 개인 회생인가요? 회생 절차. 파산은 아예 자기 재산이 있다 해도 채무가 워낙 많아서 채무 변제 자체 능력이 없어. 경제활동도 안 돼 있고 지금. 그래서 정도가 뭐가 더 심하다? 그래, 개인 회생은 결격 이단이다. 아닙니다. 파산 선고 받은 사람. 파산 선고 받고 나오면 결격 사유이다. 언제 벗어난다고? 법권이 되어야 벗어납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 박스에 참고학습에 회생 있죠, 회생? 회생은 결격자 아닌 데 있죠?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조금 단어가 조금 어려워지는 게 6번 넘기시면 7번, 8번이 조금 어려운 단어가 좀 있어요. 6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까지 끊어보시고, 받고까지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개념이에요.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뒤에는 다 기간이겠죠? 유예 기간 만료 플러스 몇 년? 2년. 집행 동그라미 하시고, 집행유예할 때 집행. 그게 키워드예요. 자, 넘겨보시고 7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괄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거기도 집행 동그라미. 집행 종료할 때 집행. 집행 종료된 날부터 몇 년? 3년. 둘째 줄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몇 년? 3년. 집행만 동그라미 해보시라고. 자, 앞에 6번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할 때, 7번에 금고 이상의 실행할 때 어떤 법 위반 그런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6번 앞에 다시 돌아와서 모든 법 위반 적으시고, 금고 이상의 형 나오면 법 제한 없이 모든 법 위반하여. 7번도 모든 법 위반하여. 팔 번 보시라고. 그러면 8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벌금 괄호하시고 벌금. 벌금 나오면 앞에 어떤 법 위반? 이 법 괄호 얼마? 300만 원 이상 괄호 뒤에 선고 받고 괄호 몇 년이요? 3년. 자, 여기 보시고. 금고 이상의 실형 나오면 법 제한이 있다 없다? 모든 법 위반에 적으셨죠?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오늘 배우신 거 이중소속할 수 있나 없나요? 이중소속하면 형벌이 얼마예요? 1-1이야.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징역형 벌금형은 감옥 가는 형이죠. 재판, 그 형사, 징역형 벌금 형자 붙은 거 형사 재판 대상이라 해요. 형벌이라 불러요, 나중에. 그러면 징역형 벌금형을 정하고 있는 법이 형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형법이란 법 안에 재판받아서 법원에서 판사가 선고하는 형의 종류가 9단계가 있다. 9단계. 사형이 있고, 그 다음에 징역형, 금고형. 예? 그럼 금고 이상하면 금고형하고 뭘 말한다? 징역형. 사형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요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학교 갔다 와야 돼. 국립대학교 몇 개 있다? 안양대학교, 청송대학교 있잖아요. 교도소 간다고. 사형, 징역, 금고, 그 다음에 자격 상실형, 네 번째 자격 정지형, 여섯 번째 형이 벌금형이야. 벌금은 감옥 갑니까? 사람이 구속되는 건 금고 이상인 금고형과 징역형을 신체형이라 부르고, 돈만 내면 되는 것을 재산형이라 불러요.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있어요. 9단계가. 낮아질수록 내려갈수록 죄가 가벼운 죄. 몰수는 전 재산이 아니고 5만 원권 이렇게 몰수가 제가
가벼워요. 어쨌든 금고 이상의 형은 뭐하고 뭘 말하고? 금고형하고 징역형. 감옥 간다? 벌금형은 감옥 간다? 죄가 가볍고 무겁죠? 차이를 두겠다고. 죄가 무거운 감옥 가는 금고 이상하면 징역형, 금고형 나오면 법을 따진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든지 변호사법 위반이든지 법 제한 없이,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 나오면 어떤 법 위반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중소속했다. 이중소속하면 형벌이 얼마나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다. 이중소속은 잘 걸리겠나요? 안 걸리겠나요? 옆에 있는 부동산에서 찔러. 경쟁관계에 있는 옆에 부동산 찔러요. 저쪽 부동산에서 일하고 여기도 일하고 사진 다 찍고 원수지간이에요. 본인이라 생각하고 들어봐요. 그럼 이중소속에 옆에 부동산 찔렀다고. 이중소속했습니다. 뭐 경찰서 부르겠죠? 이중소속, 공인중개사법 이중소속한 적이 있습니까? 자료 있어요? 없어요? 경찰서에 자료가 다 확보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뭐라고 해요 그러면? 한번 버텨봐야지. 아니 이중소속한 적 없습니다. 이제 사진 이렇게 막 들이밀고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안에서 여기서 부동산에 일하고 또 여기도 일하고 동영상 촬영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선처를 부탁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 이제 검사가 최종적으로 재판 갈까 말까를 여기 결정해요. 경찰에 수사 기록 넘기고 이제 자백했겠지. 이중 소속한 적이 있네요. 그럼 뭐라 해야 돼요? 옷을 흐름하게 입고 와야 돼요. 지금 얼굴 반절하게 막 반절각 하면 안 되고 옷 흐름하게 입고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술을 막 한 일종을 먹어. 그러니까 몸 엉망이 만들어 갈까. 어떤 사람은 국세청 그 세무 갈 때 소주를 막 한 병 뿌리고 간답니다. 그 뭐 상황이 안 좋은 걸 하는 거죠. 어쨌든 검사가 죄질이 초범이다. 반성의 기미가 있다. 지금 피해 본 것도 없다. 피해자도 없다. 그냥 옆에 부동산 찌른 거야. 그러면 재판 갈 정도의 죄가 아니면 기소유예를 해요. 기소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불구속 기소, 구속 기소. 죄질이 나쁘면 공소제기라고 해요. 재판 갑시다. 기소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구속 기소. 요즘에 TV 보면 뭐 감옥 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아라. 불구속 기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구속시킨 다음에 재판 받게 하죠. 검사가 죄가 인정되면 두 가지를 결정해요. 뭐하고 뭐를? 이게 나중에 포상금할 때 나오니까 지금 아셔야 돼. 아, 내가 이중소속했다. 감이 안, 이중소속보다 뭐 해야 되나? 초과수수했다 그러면 법정한다 초과해 받으면 똑같이 1-1이야. 초과수수를 보통 누가 찌르는가? 초과에 준 사람이 찔러요. 부동산 통해서 계약한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찔러요. 초과에 지급한 통장도 있고 그럼 걸렸다. 경찰서 불러가가지고 초과수수 하셨네요. 증거가 있다 없다? 있다. 선처를 부탁합니다. 검찰청 넘겼죠. 이게 초범이 아니고 앞에 범죄 기록을 조회해보니까 또 죄진 게 또 있더라고. 반성의 기미가 있어 없어요? 공소 제기하자 그 말은 기소하겠다. 재판 갑시다 그 말입니다. 재판 갈 정도의 죄가 아니면 뭐 한다고? 기소를 유예한다. 유예한다는 말은 기소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요 정도로 바꿔놔야 돼. 초과수수했는데 이제 고수여서 200만 원짜리 아파트 매매 중개했는데 300만 원 받았어 실제로. 그 300만 원 준 사람이 기소했을 거 아니에요? 저기 고소하면 증거가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고수여서 200만 원만 통장으로 받고 100만 원 잔금 현금을 받아 증거가 없어. 그럼 검사는 심정은 가는데 물증이 있어 없어요? 무혐의 처분해요. 혐의가 있다 없다? 돌아가십시오. 이게 제일 좋고. 그러면 공소 제기되면 재판 법원에 갔죠. 이제 판사가 기록을 다 받겠네. 초과수수한 적이 있다 없다? 선처를 부탁합니다. 아직까지 옷이 흐름한 거예요. 죄가 인정되면 판사가 두 가지 결정해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선고를 유예하겠다. 그 말은 죄는 지었다. 선고하겠다. 선고하지 않겠다. 이게 제일 좋고. 법원 간 다음에는
형을 선고해요. 그러면 단계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검찰청에 가면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하고 아니면 죄가 없으면 무혐의 처분. 공소 제기를 줄여서 기소한다라고 해요. 기소유예. 죄가 인정되면 공소 제기가 됐다 그러면 법원 갔다. 가서 판사가 선고하든지 선고유예하든지. 그럼 선고된 형이 금고 이상의 형일 수 있나 없나요? 징역형, 금고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다 전과자 이다 아니다. 벌금형을 선고가 다 전과자, 전과 길에 남는 거예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학교 가야 한다. 교도소 가야 되겠죠. 교도소 하는 것이 법원에 선고하게 되면 선고받은 형기를 집행해요. 이 집행 단어가 맨 끝에 나오는 거예요. 집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 뭐가 다 포함됐는가? 죄를 지었다. 검사가 공소 제기했다. 형을 선고했다. 어떤 형을 선고했다고? 법원에 교도소 학교 가는 금고형하고 징역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집행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결격 사유인가 아닌가 할 때는 키워드가 집행이라는 단어 찾으시면 돼. 집행 단어 찾으시면 이게 다 포함된 거야. 여기에 다 포함된 개념이 여기까지가 집행이 포함된 개념이야. 모든 법 위반하여 금고형이나 징역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학교 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나올 때 집행 종료, 집행 면제 이런 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이라는 단어 찾으시면 시험 문제에서 답을 찾으면 되니까 집행 나오면 앞에는 확인할 것이 없다? 없고 이걸 다 갖췄기 때문에 집행이야. 우리한테 물을게. 뒤에 나올 단어가 3개요. 집행이 뭐 되거나 집행 나오고 종료 1, 집행이 뭐 면제되거나 아니면 집행 유예 이렇게 3가지 나와요. 집행이란 단어가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죄가 무겁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은 법을 따질 필요 없이 모든 법 위반하여 나오면 집행 나오면 뒤에 단어가 몇 개 나온다고요? 3개. 집행 종료 플러스 몇 년? 3년. 집행 면제 플러스 3년. 집행 유예 받으면 유예 기간 플러스 몇 년? 2년. 그렇게 해요. 벌금형이라는 단어는 죄가 가볍죠, 지금. 돈만 내면 되니까. 좀 이따 보시겠지만 벌금형 할 때는 법을 어떤 법? 오로지 공인중개사법 위반할 때만 벌금형이 결격. 그 도로교통법 위반하여 벌금형 결격이다. 얼마? 300만 원 이상일 때 벌금형 결격이지 200만 원의 벌금형 결격사유 아니고 선고를 다 받았죠. 선고받고 선고받아야 결격이죠. 선고유예 받으면 선고유예는 선고했나요? 선고받은 자의 취급 안 돼. 집행유예는 집행이 종료된 날 플러스 3년, 집행 면제된 날 플러스 몇 년? 3년, 집행유예 받으면 유예기간 플러스 2년 이렇게. 그죠? 집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미 여기 선고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집행이야. 기소, 선고, 집행이야. 그러면 집행유예를 한단 말은 이미 뭐는 다 끝났다? 선고를 다 받았습니다. 징역 1년형을 선고한다. 그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한다. 나오면 1년형에 대한 학교 집행을 몇 년 동안 봐주겠다고 2년 동안 감옥 보내지 않겠다고 유예받은 기간만 정확하게 벗어나면 옛날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집행유예 받은 유예 기간만 벗어나면 결계에서 벗어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형평이 안 맞다라는 겁니다. 벌금형은 죄가 가벼운 거 아니야?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몇 년이야? 3년이잖아요. 집행유예는 이미 감옥 가는 형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은 안 된 거 아니야? 그 옛날엔 집행유예 2년 받으면 2년만 벗어나면 일해라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플러스 몇 년? 집행유예 2년 받으면 2년 플러스 몇 년? 2년. 총 몇 년이? 4년. 5년 받으면 총 몇 년? 7년 그 말이야.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금고형, 징역형이라는 단어하고 벌금이라는 단어를 구분할 줄 아십니까? 문제가 나오고 당연히 키워드는 집행이 키워드이고 벌금 나오면 앞에 2법 300만 원 선고받고까지 나와야 그때 3년 결계 그거 비교할 줄 아십니까? 이 문제입니다. 여기 집행 종료 된 날 몇 년이요? 3년. 집행이 종료된단 말은 1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1년 학교 갔다 왔나 그 말 아니야? 집행 종료란 말은 형기가 다 만료가 돼야 1년 선고받아 1년이 다 끝나야 돼. 대표적으로 뭐 만기석방 다 살고 나왔죠. 그럼 집행은 종료되었다 지금. 되고도 다시 몇 년? 3년.
이게 시험 나요. 가석방. 가석방은 형기 3분의 1년 받았으면 무조건 3분의 1은 무조건 살아야 돼. 만약에 5개월 살고 가석방 되었다. 집행이 종료되었어요. 집행 종료될 때 무조건 기간이 끝나야 돼. 남은 형기가 있나 없나요? 남은 형기 끝나야 그때 집행 종료죠. 가석방은 무조건 3년만 경감되는 것이 아니고 가석방 뒤에는 항상 남은 기간이 있다 없다.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3년 복역 중 가석방 나오면 몇 년 남기고 2년 남기고 2년 경과해야 집행이 종료되고 플러스 몇 년? 3년 총 몇 년이? 5년이 자녀 형기가 있다. 이게 중요해요. 집행 종료는 사유 따지지 말고 이미 선고받은 형기가 다 끝나야 그때 집행 종료야. 집행 면제는 특별사면, 특사 들어보셨어요? 3.1절 특사, 8.15 특사, 그걸 정식 표현이 특별사면이야. 3.1절 특사 받았다. 1년 선고받고. 풀려났죠? 집행 면제란 말은 남은 기간 뭐 해주겠다고? 면제시켜주겠다고. 그럼 플러스 몇 년? 집행 면제된 날 몇 년? 3년. 같은 특별사면 1로부터 몇 년? 3년만 경과하면 된다. 일반 사면이란 말이 있나 없나요? 좀 더 비교하시면 돼. 집행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집행이라는 단어 나오면 어떤 법인지 따질 필요 없고 당연히 검거 이상의 실행에 선고되었습니다. 까지가 집행이야. 우리한테 물을 게 집행 나오면 우리한테 물을 게 몇 마디 나온다고? 3마디. 집행 종료 플러스 몇 년? 3년. 집행 면제 플러스 3년. 집행 유예 나오면 유예 기간 플러스 몇 년? 2년. 그렇게 해요. 벌금 나오면 앞에 어떤 법 위반? 이 법 위반 얼마? 300만 이상 선고받으면 그때 몇 년? 3년. 다른 법 위반이거나 300만 원 미만이거나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여기도 키워드는 집행이겠죠. 집행유예 받고 나면 유예기간 플러스 몇 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다. 그럼 몇 년이 경과해야? 집행유예 받은 2년에다가 플러스 2년, 4년이 경과해야 한다. 자, 벌금이란 단어 때문에 앞에 어떤 법? 이 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결격이죠. 몇 년? 3년. 그러니까 벌금 때문에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돼. 이 법인지 다른 법인지 300만 원 이상인지 미만인지 선고받은 자인지 선고유예인지. 도로교통법 벌금형 결격이다. 300만 원 이상에 속으시면 안 돼. 벌금 중심 딱 잡으시고 다른 법인의 결격 사유 아니고 200만 원의 벌금형 결격 사유가 아니고 이 법이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인데 뭐 선고유예는 선고받은 자이죠. 다른 법 위반이거나 300만 원 미만이거나 선고유예 나오면 벌금형 결격 사유가 아니다. 쉬었다 합시다.